안녕하세요. 성산 케미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선, 금요일날 시장이 큰 하락을 했죠. 코스닥이 거의 4%까지 갔다 왔고, 코스피도 거의 3%대까지 밀리는,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요.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꼭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정치 테마주라든가 일종의 품절주, 이렇게 잘 움직여요. 특히 품절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어차 작기 때문에 이제 주부 형님들께서라고 해야 되나요? 잘 가지고 놀기가 좋고, 또 특히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코데즈 컴바인이라든가 신라섬유,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여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시면 또 시장은 언젠가 살아나고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주식들이 좋은 자리에 와 있으면 또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신라섬유, 양지사,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희 멤버십 기능이 생겼는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좋고요. 또 가끔 매수하신 종목 중에 궁금한 종목이나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으면 제가 그 주식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. 신이겠죠.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신라섬유를 보면 저희 친구 이현상 갈 줄 알았어요. 어제 원체 너무 핫해가지고. 근데 역시 신라섬유도 이 시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죠. 자,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간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뭐 높은 위치 이런 데까지 간 건 아니고요. 단지 이 월봉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제 이런 구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5개월선 같은 게 이렇게 산 같은 걸 그리게 돼요. 그러면서 이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변곡점은 또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 18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면서 매물대가 생겼죠. 이 친구의 이제 원리를 보면 이렇게 6월 달, 20년도 6월 달에 이 자리 맞고 정확히 떨어졌죠. 즉, 이 여기보다 강한 거래량이 실내화 돌파가 되는데, 이렇게 6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, 이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고 떨어졌습니다. 떨어지고서 다시 3개월간의 조정에 다시 돌파 시도 다시 10개월선 정확히 띄고 딱 돌아서 나갔는데, 내일이 무척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내일이, 내일 모레죠. 죄송합니다. 월요일이 만약에 이 변곡점 위에, 즉 가격대로 보면 3,324원인데 이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를 딱 저점을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. 만약에 월요일날 다시 이 지점을 맞고 떨어지면 다시 밀릴 확률도 있습니다.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신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요런 방법이 맞고요. 이 변곡점 맞고 떨어진 자리, 이 고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주봉을 보시면, 아까 금방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 변곡점의 자리, 주봉에서도 당연히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급하락하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주봉에서도 일종의 변곡점, 즉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매물대는 완벽히 돌파해놨죠. 자, 이렇게가 되고 두 번째 매물대는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죠. 자,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존재하는 위치가 여기를 이렇게 매물대를 당겨와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이렇게가 돼요. 즉, 이 자리 돌파 시도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드디어 이 자리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매물대인 이 20년도 7월 7일 날 형성된 이 자리를 선으로 딱 그어놓게 되면 바로 여긴 돌파했죠. 즉, 이 친구가 만약에 월요일 날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이전 고점들, 즉 2,800원이라든가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.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 괜찮고요. 이 주봉에서 이제 다중바닥 그려놓고 올라왔기 때문에, 그러고 초대형 대량 거래, 이 앞전에는 모든 대량 거래를 저번 주에 시연했기 때문에 쉽게 밀릴 것 같진 않지만 조정을 받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이 자리 깨면 이제 다시 조정권이 오게 되죠. 일봉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식 보실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쭉 당겨서 이 과거의 차트까지 같이 봐야 돼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18년도 2월달, 아까 월봉에서 말씀드린 이 18년도 이때를 이렇게 일봉에서도 보여줬죠. 이렇게 보면, 자, 매물대를 이렇게 딱 그려놓습니다. 변곡점을 그려놓고, 두 번째 이제 변곡점을 그려놓게 되면,
여기 보이는 고점들이 있어요.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, 자, 이렇게가 되죠. 이 상황을 갖고 일봉을 쫙 확대시켜 보면 정확해요. 이 맞고 떨어진 자리, 이 변곡점 맞고 떨어진 자리를 여기다 딱 그려놓게 되고, 이걸 다시 확대를 딱 시켜보면, 결국은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죠. 예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신라섬유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,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. 물론 이제 긴 꼬리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때 20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공꼬리 딱 요 근처에서 이제 그 형성이 됐죠. 아마 월요일 날은 5일선이 많이 따라 올라가겠죠. 5일 동안에 이 평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5일 동안의 종가를 나누기 5를 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5일 이동평균선이죠. 즉 5일 동안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최초로 깰 때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진짜 급등하는 주식은 웬만하면 5일선 이탈 잘 안 해요. 또 5일선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 변곡점들을 잘 지켜줘야 되고 11선과 5일선 사이 이쁘게 십자도 지형 이런 걸 그려주면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죠. 주봉에서 보시면 아까 거드린 이 자리가 되는데 2560원쯤 됩니다. 저 상황을 갖고 이렇게 차트로 오게 되면 자 2560원이면 이렇게 그 이제 1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5일선과 11선 사이 이 공간이 될 거예요. 이 공간이 바로 저 친구가 며칠 조정을 받아서 오게 되면 5일선과 11선 사이 또 급등했다 급락하고 이런 조정을 거치게 되면 11선과 21선 사이에 십자 도지라든가 이렇게 영망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반등의 또 지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주식은 최고로 중요한 건 일단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. 이날 상한가 가서 또 한 번 연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벌써 60%째 여기서 보면 이제 깨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쫓아가 사지 말고 항상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 딱 왔을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원하는 자리가 안 오면 매매 안 하면 그만이에요.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자꾸 이제 쫓아가 사서 짧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충분히 기다려서 내가 정한 규칙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이 주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품절주인 양지사를 볼게요. 양지사를 보게 되면 월봉 먼저 볼게요.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월봉을 보고 이 친구 현 주가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월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결국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죠.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월봉에 대한 전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죠. 이 친구는 이제 월봉에서는 변곡점을 다 뚫어놨어요. 이 자리가 18년도 5월달, 비슷하죠? 2, 3, 4, 5월달. 그러니까, 테마군이 같이 움직일 땐 같이 움직여요. 즉, 양지사라든가 신라섬 이런 게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인데, 결국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친구가 같이 움직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년도 5월달에 형성된 변곡점, 19년도 8월달에 형성된 변곡점을, 20년도 6월달에도 못 뚫고, 9월달에도 못 뚫었다가 이번 달에 뚫었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이제 길게 조정을 받으면, 바로 이 변곡점 자리까지 올 수 있죠. 이 변곡점 자리를 이렇게 권하여요. 그럼 이 자리가 되고 가격으로 보면 11,600원쯤 됩니다. 자,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오시게 되면 이 주봉에서 이제 그 신라섬유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아주 초대한 거래가 터진 거죠. 조금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다 완전히 장악해버렸죠. 그러면서 이렇게 주봉에 있는 중요한 변곡점을 짧은 사이로 뚫어놨어요. 이 얘기는 다음 주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이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변곡점의 위치는 이렇게 15년도 7월 달에도 있었고 18년도 6월 달에도 있었고 19년도 8월 달에도 있습니다. 자, 이 자리를 뚫었으니 이 자리를 안착하고 살짝 갈 수 있는데 이때 가격이 대충 보면 13,300~400원쯤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동시호가 때도 13,400원까지 밀어놓고 딱 잠깐 날 때 14,000원 올려놨죠.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13,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요 근처를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습니다.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거래량이 없었죠. 보통 거래량이 뭐 3,000주인 적도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9,000주.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평균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요. 이때 비해선. 그렇지만 이 평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엄청 작아요. 뭐 14,000주, 20,000주. 그나마 3,000주, 2,000주 하던 게 8,000주 하던 게 이제 만대로 넘어왔죠. 그러면서 이때부터 수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84만 주,
39만 주, 8천 주 거래된 게 갑자기 84만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드디어 중요한 변곡점, 일봉에서 앞전의 변곡점을 그냥 뚫어놨죠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변곡점을 뚫으려는 이 꼬리들도 굉장히 좋아요. 꼬리는 위에서 월봉이나 이런 데 높은 데서 나타날 땐 안 좋은 거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나올 땐 상당히 좋은 지표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1월 27일 꼬리를 딱 달고 떨어졌지만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고요. 어제도 역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한 번 더 이제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거나 그런 확실히 몰라도 아까 주봉에서 변곡점을 거들이 14,300원대에 살짝 꼬리 달고 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죠. 그렇지만 이 상황이 틀려서 밀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. 5일선까지 밀리게 되고 신라섬유처럼 5일선 깨면 11선, 21선까지 밀려서 이게 반들형 캔들이 나왔을 때 사다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위치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하단에서 터졌기 때문에 약간 유의기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.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전날 금요일 잠깐 나고 미국 시장을 봤는데 미국 시장 조금 또 안 좋았어요.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수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다우산업이 2% 이상 밀렸고요. 나스닥도 2%, S&P도 1.93% 거의 다 세 개 다 2%씩 밀려놓은 상태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. 이 외국인들의 가장 큰 특성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. 얘네들.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양지사라든가 이렇게 신라섬유 같은 품절주기도 합니다. 자, 또 하나의 품절주로 코데즘 컴바인을 볼 수 있는데 이 코데즘 컴바인은 예전에 제가 주식 초창기 할 때인가요? 그때 한번 무섭게 올라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이제 보이지도 않네요.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,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엄청난 바닥 끼고 있죠? 이렇게 그러다가 요새 품절주 움직이면서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. 월봉에서 제일 안 높은 게 이 친구죠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요 자리, 즉 5개월선에 대한 주봉의 5주선에 대한 이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. 저 자리를 돌파 안착해도 인천에 날아가는데 이 자리가 변곡점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. 이때 앞에 있는 이 사상 대량거래, 엄청난 대량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쭉 밀렸다 다시 돌아나가죠. 하지만 앞에 있는 거래량들도 다 잡아먹었고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. 근데 이 품절주들은 조심을 또 하셔야 되는 게 막상 지수가 살아나고 또 좋아지면 또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습성이 있어서 그때는 또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상한가를 시연하기 전에 또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다는 특징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많이 비슷하죠, 상황이.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역시 우리나라 10월달 조정받을 때도 이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긴 꼬리 달리면서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툭툭 소화해나가고 있죠.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양지사나 신라섬유에 비해서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또 일봉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꼬리를 달긴 하지만 61선 돌파 또 한금일선 위에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물 매물대 서가 끝나면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친구도 이제 거래량이 19만 주 이렇게밖에 없다가 이틀 동안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기염을 토했죠. 1400만 주, 1600만 주, 즉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어요. 이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봐도 딱 코데즈 컴바인, 양지사, 신라섬유 이 종목들이 제일 강했고 그 시장 안 좋을 때 반응하는 종목들이라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진 않아요.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자, 이상 간단하게 신라섬유, 양지사, 코데즈 컴바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항상 좋은 투자, 성공 투자하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